네, 안녕하세요. 덕카라바TV의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덕카라바TV의 아나운서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윤이에요. 자, 오늘은 저희가 월든에 대한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월든의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네.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설명이라기보다 사용자 매뉴얼이니까 사용 방법에 대한 팁,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또 전기를 사용하는 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 사용 팁을 우리 지난주에도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약간 뭐 매뉴얼의 약간 컨트롤러 부분이랄지 메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불을 켜고 전기를 살짝 이용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전기 심화편? 이런 건가요? 네. 요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터리. 캠핑카의 핵심은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느냐, 또 배터리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캠핑카가 외부의 전원을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거의 가정집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못 받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정집과 동일한 전기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캠핑카란 게 그 전원선을 끊는 순간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집이랑 똑같잖아. 그쵸. 네, 거기를 끊으면서부터 자유롭게 이제 떠날 수 있는데 떠나서도 집에 외부 전기가 연결된 것처럼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캠핑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전기에 대한 욕심도 가지시게 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집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집과 똑같진 않아요. 아껴 써야 되잖아요. 아껴 써야 에코 시스템. 집에서도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밖에서 쓰시는 거는 정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내가 얼마만큼의 전기 양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차를 사실 때 대부분 선택들을 하세요. 난 잘 모르는데 그게 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견적을 뽑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배터리 용량이 이런 거구나라는 건 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배터리의 용량을 자기가 가진 배터리 용량을 알고 있고 또 내 배터리의 충전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전열 기구들에 대한 소비 전력을 알고 계시면 이 캠핑카 안에서 전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월든의 일단 전기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좋아요. 월든은 일단 프레스티지와 익스페디션은 월든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이점이 다른 캠핑카나 카라반들과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월든은 리튬이온 배터리, 24V 리튬이온 배터리와 12V HM 배터리가 하이브리드로 결합된 형태의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다른 캠핑카들과의 가장 큰 차별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24V 리튬이온 배터리가 용량이 기본은 100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4V는 24V 100A라고 하면 다른 차들이 이제 12V 시스템이잖아요. 그 12V로 환산을 하면 200A예요. 그렇죠. 네, 볼트에서 따라 2배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차는 12V로 따지면 200A가 기본이고 앞쪽에 12V 100A AGM 배터리가 딥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딥사이클 배터리가 또 하나가 또 기본 들어가서 두 개가 합쳐서 12V로는 토탈 300A가 기본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그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 인버터에 순수 정연파 인버터 2kg가 기본 사양인데 파워업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2배로 늘어나요. 24V 200A. 진짜? 24V 200A가 되고 그 다음에 12V 100A는 그대로 12V 100A로 가죠. 그러면 12V로 따지면 400A가 되고 100A가 돼서 두 개 합치면 12V 500A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3kg 인버터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3kW 인버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설명을 드렸죠. 두 개를 동시에 사용. 3kg 정도 되면 두 개를 동시에 고전력 제품들 전자레인지와 에어컨이 동시에 틀 수 있는 거냐? 계산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완전히 이거 진짜 에어컨과 전자레인지와 온수기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에어컨 틀고 진짜 물리시간 같아.
드라이기 쓸 수 있다. 여러분 물리 좋아하셨나요? 자, 그럼 간혹 내 차는 에어컨도 틀고 전자레인지도 틀고 인덕션도 돌리고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에어컨 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뭐 뭐도 쓰고 뭐 텔레비 보고 뭐 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쓰시면 위험하시죠. 그렇죠. 그럼요. 뭐 5kg 인버터를 쓰고 막 이러면 된다고는 하지만 또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너무 과한 용량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만 해서 12V, 12V 100A AGM과 업그레이드 파워업 패키지를 했을 때 24V 200A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왜 리튬이온을 24V를 쓰느냐? 그거는 뭐 누차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전압이 높으면 저항이 줄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이 많으면 열이 나요. 그렇군요. 못 가니까. 그러면 저항이 줄어든다는 건 얇은 배선을 쓸 수 있다는 거고 동일한 배선에 많은 양의 전기가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죠? 생각나요. 옛날에 네. 배운 게 갑자기. 그래서 우리 미국식을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미국은 110V 전기를 쓰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220V를 그렇죠. 쓰고 일본도 110V예요. 맞아요. 미국 트레일러를 제가 타잖아요. 미국 트레일러에 전원선을 연결해 보면 전원선을 꺼내 보면 이렇게 굵은 선이 막 나와요. 이건 무슨 공업용 같아.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지? 그렇게 꽂아야 많은 전기가 110V를 통해서 걔들은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선이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희는 220V들은 그러니까. 가는 선이 들어가죠. 그게 전압으로 인해서 고전압으로 들어가니까 배선이 가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저기에서도 DC에서도 12V 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직류 전기가 들어갈 때는 24V가 가는 선이 괜찮고 네, 12V라면 저항이 높으니까 선이 굵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런 고전류 제품들을 사용해서 전기를 당겨올 때는 선이 버티질 못하는 거야. 그 좁은 통로에 그 저항을 이기는데 뒤에서 강한 힘으로 밀어서 쫙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네네. 그럼 손에서 이제 뜨거워지겠죠. 그 열이 난다. 열이 나고 그렇게 해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굵은 선을 써라. 길이 넓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미는 사람이 힘이 없는데. 그치. 넓은 길로 초등학교 그 과학 시간. 그게 24V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가 24V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계상으로는 스펙상으로는 48V 시스템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배터리도 원래 48V 시스템 기반으로 개발은 됐어요. 근데 네. 우리 캠핑카에 적용하면서 아직 48V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주변 기기들이 너무 12V나 12V나 24V는 많은데 48V 시스템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로 올라가게 되고 근데 앞으로는 자동차들도 48V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지금 네. 차들도 12V지만 그래서 뭐 요즘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장 쪽까지 펼쳐지게 되면 48V 시스템으로 갈 수 있으니까 미리 기술을 확보해 놓으셨네요. 저희도 일단 24V에서 안착을 하고 조금 더 다른 주변 기기들이 내려온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바로 48V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앞에 12V랑 또 조합을 했느냐? 24V 시스템이 배터리 갖고 이제 우리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갖고 배터리 조합을 해보면 12V로 변환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16, 1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컨버터를 써서 다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컨버터를 써서 다운을 시키는 방법인데 저희는 그 방법 대신 딥사이클 배터리 하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딥사이클 배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차에 있는 지금 보이시죠? 이 전등, 요런 등들,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요런 것들은 12V 제품으로 나와요. 이것도 다 12V, 맥스팬도 12V, 뭐 다 12V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이런 것도 다 12V라고요. 그래서 24V에서 바로 컨버터를 이용해서 여기를 쓰는 것보다 24V 배터리를 갖고 DC 배터리를 가지고 저리 연결을 해주는 게 12V로 충전해주면 12V가 얘들한테 저전류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계속 12V도 거의 만충 상태에서 계속 쓰고 혹시 24V가 컷오프 되더라도 다 써서 컷아웃 되더라도 우리는 그때부터 100A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전기 시스템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집에 가거나 충전해야겠다. 비상 상황이 닥칠 일이 별로 백업이 되는 거죠. 네. 다만 그때가 되면 우리 인버터는 24V에서 바로 110으로 220으로 바꿔주는 인버터거든요. 그때가 되면 인버터는 사용이 자제가 되죠. 사용 못 하시죠. 전자레인지나 이거는 사용이 안 되지만 12V는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24V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24V 시스템에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저기 보면 뭐 요즘은 리튬 이온 인산철 배터리들도 보면 적상계라고 해서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하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아예 저게 달려 나와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트라이언, 저희 배터리는 이트라이언이라는 연구소 기업이에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있는 이트라이언이라는 곳에서 만든 배터리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만들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팩 상태가 딱 뜹니다. 제가 충전하다가 빼놨어요. 그래서 현재 전압은 저희가 만충 전압은 28.8V가 나오는데 현재 28.6V가 뜨죠. 네네네. 그리고 전류는 커런트가 마이너스 7.1A가 사용되고 있다. 빠지고 있다라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24V 기준입니다. 현재 네네. 용량은 195.3A가 남아있다. 토탈 아까 200A가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93A가 쓰고 있고 현재 디스차징 중이다. 상태는 스테이터스는 디스차징이고 배터리 잔량은 97%고 배터리의 온도는 8도씨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배터리 온도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이 볼트수를 보세요. 사실은 이 적상계에서 나오는 이 퍼센트와 남은 잔량은 우리 BMS가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참고치예요. 그 적상계들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적상 오류도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차라리 볼트수를 보세요. 근데 이 볼트보다 더 정확한 볼트수는 여기에 있어요. 얘 또 떨어져 있었네. 떨고 놓으신 거예요? 네, 빼놓으시죠. 여기도 28.6V라고 뜨죠. 얘는 얘와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 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네.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8.6V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죠. 28.6V 똑같은데 뭐. 우리가 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하고 틀리게 전압 강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튬 이온은 전압 강화율이 흔히 그게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쭉 전압 강화율이 없어요. 쭉 가다가 마지막 10% 남았을 때 똑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적상기가 표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리튬 이온은 우리 일반 AGF 배터리나 이런 납 배터리들처럼 전압 강화율이 있어요.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서 28.8에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볼트수만 봐도 내 배터리의 잔량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24V까지 내려가요. 24V 이하로도 내려가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컷오프가 되는 단계가 들어가요. 24V가 되는군요. 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28.8에서 24V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퍼센트로 봤을 때 지금 97%잖아요. 만충 요즘 뭐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 사고들, 전기 자동차의 화재 사고들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 잘 몰랐던 안전 마진 값에 대한 것들도 인식을 좀 하세요. 저희도 안전 마진이 있어요. 저 200A가 실질적으로 200A가 아니라 아래 위로 10%씩의 마진을 잡습니다. 테슬라도 10%의 마진을 잡았고 이번에 국내 모 전기 자동차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그 마진을 줄인 거예요, 사실은. 3%대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위로 아래 위로 안전 마진을 둬야 되는데 네, 그걸 안 둬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는 10% 안전 마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실 때도 자꾸 만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차는 주행 충전이니까 만충까지 가더라도 완전 방전을 자꾸 시키지 마세요. 완전 방전해서 배터리들 문제가 많이 생겨요. 리튬 인산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방전 상태에서 배터리 셀 밸런싱이 깨진다거나 문제가 생기고 우리도 완전 방전 상태에서 셀 밸런싱이 깨진다거나 또 문제들이 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사실은 그 80에 그 20 아래 위로 우리가 다시 여기서 10%에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시면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늘어나요. 우리 배터리 수명이라는 게 사이클을 따지거든요. 제로에서 만충까지를 한 사이클로 봤을 때 보통 500회에서 1000회의 그 배터리 수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너무 컷오프 될 때까지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충전을 시켜주시고 또 쭉 올라가면 또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차에 너무 오래 그 외부 전기를 물려가지고 항상 100%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마음은 뿌듯하실지 몰라도 배터리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배터리 완충도 안 좋은 거예요? 네, 완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희 수명에 그거는. 저는 여기서 쓰다가 이렇게 만충돼 있을 때 또 빼요. 빼서 좀 뺐어요.
뺐다가 한 25V 대 내려오면 다시 한번 꽂아요. 또.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 캠핑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배터리가 다 그럴 거예요? 리튬 계열 배터리는 리튬 계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자동차들은 그 마진값을 많이 주고 주행 재료까지 안 쓰고 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막 10년씩 보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를. 사용량이 몇십 배 사용 연한이 몇십 배 늘어납니다. 그렇게 잘 쓰면? 그렇게 쓰시면. 정말 배터리를 아껴서. 지금 우리 220V 이 차의 시스템은 24V 리튬이온 배터리가 12V를 보내서 12V가 저전류를 담당하고 24V 배터리에서 바로 인버터로 가서 220을 고전류를 담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할이 분담이 돼 있죠. 그리고 얘를 계속 충전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역할 분담은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냐? 여기를 보시면 이거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여기에 이거를 달아드렸더니 이게 원래 배터리에 있는 애거든요, 위에. 그걸 이제 좀 쓰기 편하시고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시라고 저희가 연장선으로 뺐어요. 이거 빼면서 사실 문제가 좀 생겨요. 잘못 빼면 쇼트도 생기고 해가지고 배터리 BMS에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당겨 빼드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셀 전압이라고 누르는 것도 있으면 저희는 총 7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 편차가 눈에 보여요. 현재 편차없이 좋게 잘 가고 있죠. 딱 꺼버리는 것도 있고. 자, 이걸 왜 여기다 빼드렸냐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배터리의 전류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남은 전류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아껴도 쓰시고 하시라고 빼놔드렸더니 계속 이것만 보고 계셔. 줄고 있네? 8A. 좀 전까지만 해도 28.5였는데 벌써 27이 됐어. 강박에. 이거 자꾸 보시면 사실 정신병 와요. 정신건강에 해롭구나. 정신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네네네. 저도 그래도 잘 안 봐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거 다시 배터리 쪽으로 보낼까? 근데 읽는 게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8.9A잖아요. 마이너스 8.9. 자, 인버터 켰어요. 지금 인버터 아까 꺼졌죠. 외부 전기 뺐다고 그랬으니까. 인버터 키면 삐 소리 나죠. 자, 내부에 220V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에어컨 돌아갔죠? 전자레인지 돌아갔어요. 삐 소리 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220을 사용하게 되면 대기 전력이 마이너스 10으로 뛰죠. 9.6, 14, 10.0대로 뛰죠. 자, 이렇게 대기 전력이 이제 이것만 해도 벌써 켜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온수기 킨다거나 전자레인지 이거 켜버리면 쫙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불안해지시는 거야. 내가 사실 그걸 못 보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보면 요거 지금 마이너스 10A라는 건 사실은 20A예요, 우리. 전기 많이 먹어요. 요거 이제 디머 같은 거 싹 떨어뜨리면 전기 뚝 떨어져요. 쭉 바로 빠지죠. 6, 8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래서 이제 요런 거 좀 아끼고 쓰셔라라고 제가 이걸 달아놓은 건데 밝기를 올리면 금방 올라가죠. 다시 11 뭐 이렇게. 자, 근데 자, 온수기를 켰다. 내가 이거 켰으니까 온수기 한번 켜볼게요. 220V로. 지금 온수기 딱 켜면 온수기 스위치 여기 있어요. 온수기 스위치 있어요? 47A, 마이너스 47A. 우리 온수기가 1kW짜리거든요. 저기 AC로. 1000W니까 이렇게 막 확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45A, 39A 막 뛰고 있는데 이때 시동을 딱 걸어. 그러면 10초 뒤부터 주행 충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행 충전이 얼마가 되냐면 저희는 24V 기준 저희 주행 충전기는 아이솔레이터라든가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충전기예요. 스텝 충전을 해서 하는 정식 충전기거든요. 24V를 12V로 바꿔주는 충전기예요. 또. 그래서 24V 기준 36A 충전기가 들어가요. 30A짜리도 있고. 복잡해졌어 이제 또. 그러면 12V로 따지면 72A짜리 또는 60A짜리 충전기가 돼요. 땅 시동을 걸어주면 10초 뒤부터 전기가 들어오면 아까 온수기 켜서 45A인데 36A가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온수기 켜도 마이너스 10 또는 제로. 에어컨도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 한 45A 먹어요. 똑같 1kg. 얘도 900W거든요. 온수기보다 얘가 적게 먹어요, 오히려. 900W인데 에어컨을 딱 키면 40A 정도 먹는데 시동을 딱 걸어주면 36A가 밀려 들어가니까 제로 저기 게임이 거기 같잖아요. 몇 암페어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 인버터가 3kg 전격 전격 2.6kg고 3kg 순수 정연파 인버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인버터가 끊어요. 삐삐삐삐삐 하고 딱 과전력 전화장비가 끊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를 쓰실 때 고전류를 쓰실 때 아까 여기 보시면 고전류가 나가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 저희가 아까 팁을 드린다라는 게 여름에 에어컨을 배터리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름에 에어컨을 얼마나 쓰실 수 있냐요 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주행 중에 에어컨을 키시면 네. 주행 중에 에어컨을 키시면 주행 충전이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에어컨을 키면 한 40A, 24V 기준 40A 정도 마이너스 되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36이 들어와요. 근데 에어컨이 이제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빨리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최고로 돌지 않으면 한 20A대로 떨어져요. 숨어 졸리고. 그럼 여기서 36이 들어오잖아요. 16 그러면 따라. 에어컨을 틀고도 가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그 차 오히려 시동을 꺼도 될 정도로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충분히 고전류들을 당겨서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고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에어컨 끼면 얘도 온도가 실내 온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최고로 돌지도 그치, 않고 예. 그럼 많이 쓰지 않고 쓸 수가 있죠. 예. 하지만 뭐 가끔씩 이제 잠깐씩 그 샤워하고 이거 돌릴 때 저희가 고전류를 그 시동을 걸어놓고 쓰시라고도 안내도 드리긴 하지만 네. 이게 디젤 차잖아요. 또 공회전은 또 장시간 공회전은 불법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쓰지 마시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주행 중에 잘 활용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히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히터도 주행 여기서 중에 먼저 히터 예. 틀어놓고. 자, 여기서 팁이 또 그 주의사항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에어컨이 저희는 루프 에어컨이 전용이에요. 차량용. 그렇죠. 주행 중에 사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가정용들은 안 된다. 컴프에 안정화가 네, 이루어지지 지금.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무시동 히터를 켜고 다녀도 되냐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주셔야 될 건 주유소를 들어가실 때는 꺼주세요. 무시동 히터가 작은 불꽃이 안에 있어요. 그죠? 라이터를 켜고 주유소를 들어가시는. 누가 옛날에 우리 친한 형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부터 라이터를 켜고 주유소에 들어가십니다.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를 켜고 다니시는 건 상관없는데 주유소를 가실 때는 꼭 꺼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와 함께 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3웨이 냉장고 쓰시는 카라반 유저분들 많으신데 카라반 유저분들 중에 3웨이 냉장고는 가스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가스 방식은 가스도 안에 작은 불꽃이 하나 있어요. 네. 점화되니까. 네, 에어컨 꺼주세요. 아니, 냉장고를 꺼주세요. 전기 시스템은 이렇게 보셔도 저희 배터리는 그렇게 해서 220과 12V를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배터리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너무 제로까지 쓰시지 말아라. 이게 납산 배터리를 쓰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나 리튬 인산철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휴대폰 배터리 생각하세요. 휴대폰은 야 다 쓰면 땡 꺼졌다가 다시 켜지잖아. 이것도 리튬이온이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뭐 어때? 그렇게 쓰려고 100% 다 쓸 수 있으니까. 옛날에 납산들은 자기가 가진 100A 용량 중에 20% 30%밖에 못 썼어요. 그 이하로 쓰게 되면 배터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게 딥사이클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신방전율이라고 해서 50%까지 뺐을 수 있는 배터리가 생겨서 와 내가 100A 달면 50A 쓸 수 있어. 근데 그 아래로 이하로 볼트 수가 떨어지면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그 배터리 또 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리튬 계열 배터리가 딱 나오고 야 100에서 제로까지 뺐을 수 있대. 그럼 100A를 토탈 다 쓸 수 있어. 이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같은 100A라도 납산은 50%. 처음 알았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방전율에 따라서 좀 달라요. 배터리의 특성이. 우리 차량 시동용 배터리들은 순간적으로 고전압에 대응이 되지만 방전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쓰고 나면 콕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점프시켜서 걸어야 되고. 근데 AGM 배터리가 요즘 좋다라고 하는 거는 AGM 배터리들은 신방전율을 가지고 있어서 한 50%까지 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방전이 안 되니까 AGM 그 블랙박스 같은 거에 막 AGM 배터리 달고 요즘 그러시죠.